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올해 62살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나는 늙으면 충분한 가족, 효도하는 자녀, 옆에 남편이 있으면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의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내가 정말 행복한지 자문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가족이 평화롭고 자녀가 성숙하고 남편이 도박을 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내 인생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60세의 나이에 저는 30년 동안 동거하다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말다툼 때문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배신했기 때문도 아니다. 근데 그냥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그 삶에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불화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아무런 연결도 없다. 남편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 눈을 붙이고 나는 30년 동안 부엌, 청소 반복된 습관만 가지고 다닌다. 우리는 한 집에 두 명의 하숙객과 같았고 같이 먹고 같이 잤지만 진정한 대화는 없었다. 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웃고 농담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재미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다시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았을 때 그 집은 남편과 아내만 남았고 그 공허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그가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전화기를 서핑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10년, 20년 더 이렇게 살면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재미있어? 그는 조용하다. 이해합니다. 당신도 기쁘지 않지만 당신은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인데 이혼은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남은 인생을 왜 안 버텨요? 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 행복할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다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만 있고 싶지 않고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말다툼도 비난도 원망도 없다. 저는 남편에게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만 말했어요. 그는 나를 붙잡지 않고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혼 후 처음 며칠 동안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60세, 난생 처음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무도 나에게 오늘 무엇을 먹는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공허했지만 차츰 자유로움을 느꼈다. 나는 젊은 날에 원했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그림 수업에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요가 수업을 듣는데 온 가족을 위해 서둘러 요리하는 대신 쾌감에 잠에서 깬다. 나는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고 해변을 산책하고 누가 먹는지 묻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한다. 나는 행복은 남편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기 위해 이혼하라고 조언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조용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정말 기쁘지 않니? 라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61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험입니다. 듣고 싶으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30살에 결혼했어요. 가족들의 주선으로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그 나이에 부모의 눈에는
결혼이 필연적이며 한 여성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저는 그 시대의 다른 많은 여자들처럼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 박동우 씨는 말수가 적고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는 온순한 사람이다. 다들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친절한 남편이 있어서 나에게 운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행복한지 묻지 않았다. 결혼 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어요. 제 하루는 부엌에서 시작해서 빨래, 요리, 육아로 가득 차서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없는 회전처럼 반복되고 있다. 동훈이는 퇴근 후 TV만 보고 신문만 봤다. 나는 옆에 앉았지만 아무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싸우지 않지만 달콤한 순간도 없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이 삶이 감정보다는 비언어적 의무, 관성적으로 함께하는 존재의 연속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가족 식사는 더 이상 나누지 않는 습관일 뿐이다. 가끔 말을 걸어보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러다 점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큰 갈등은 없지만 연결도 없다. 나는 평화로운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점점 더 깨달았다. 평화가 행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말다툼이 없을 때는 평온하지만 즐거움도 없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갈 때 평온하지만 수년 동안 계속된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병고가 없고 극심한 고통이 없는 삶이지만 설레거나 사랑받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 평생이 이것뿐이라면 후회할까? 그 대답이 나를 놀라게 했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나는 매우 행복했다. 자녀가 성장하고 가족이 있는 것을 보니 삶의 일부가 완전히 완성된 것 같다. 수년 동안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모든 식사, 모든 수면, 모든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후 그가 혼자 살게 되었을 때 나는 갑자기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나만 남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없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바쁜 아침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저녁이 없어서 아이가 늦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두 사람만이 남았지만 서로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방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도 잘 들렸다.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허전했다. 갑자기 수십 년 동안 감히 대면하지 못했던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남편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재미있어?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그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듯이 놀란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자코 있을 뿐이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 답을 알았습니다. 재미없어. 하지만 그는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난생 처음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며 가혹한 말로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질문을 한 적도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실제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감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아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돌보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아직 답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밖으로 나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빌리기로 했다. 지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오래된 집의 아내가 아니며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해 한 끼 식사 한 끼를 돌보기 위해 분주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일 뿐입니다. 60세의 여성이죠. 제가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나는 외로움이 두렵다. 내 평생을 한 가정에서 살기에 익숙했고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여전히 TV 소리,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 매일 아침 문이 열리는 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인 침묵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아침 요리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녁에 집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봐 두렵다. 이전에는 항상 남편, 자녀, 가족 등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아프면 어떨까요? 제가 넘어지면요? 누가 나에게 달려와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끓여주겠는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된 수십 년 동안 나는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60세에 이혼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은 너무 특이한 일일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그들이 내가 멍청하다고 말할까? 내가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참을 줄도 모른다고 생각할까? 저는 오랫동안 좋은 여자는 참을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토론받지 않기 위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혼자 살았던 초창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더 이상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아무도 내가 아침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아무도 내가 빨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계속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들이 단지 내가 스스로 꾸민 것이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저는 제 주변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행복은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을 만들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행복한 삶이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평화로운 가정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행복은 누군가가 옆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나는 누가 나에게 주는지 기다리지 않고도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노년을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단계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입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장입니다. 사랑과 연결은 사라지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능동에서 나와야 할 뿐이다. 결혼했을 때 부부 사이의 애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단지 함께라면 그것은 연결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정한 연결고리는 관심과 활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경청하고 진심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지도 않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지만 그것을 추구할 시간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일과 가족에 너무 바빴습니다. 결혼했을 때 저는 필요 없는 것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붓을 들어 색상이 제 감정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단지 좋은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요가 수업을 듣는다. 전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정말로 신경 써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연습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을 더 돌볼 필요가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둘러 다른 사람을 돌보는 대신
나는 모든 호흡과 모든 몸의 움직임을 느끼는 시간을 보낸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감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한다. 저는 평생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요리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골라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난생 처음 혼자 여행을 간다. 나는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스스로 티켓을 예약하고 가방을 들고 낯선 곳을 탐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처음 새로운 도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조금 어색했지만 내가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카페에 앉아 아무도 마주 앉지 않고도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나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아무도 손을 잡지 않고도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것은 무섭지 않다. 무서운 것은 평생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내 평생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가 여성의 어깨에 가하는 책임을 다하는 데 바쳤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면 이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선택권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있고 아직도 만회할 수 있는 관계도 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삶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공허함이 내재되어 있는 거짓된 평온함 속에서 묵묵히 존재해 왔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권하지 않지만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현생 정말 행복하세요?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만족감, 아니면 당신과 예년의 나처럼 단지 그것에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이 나이인데 또 무엇을 바라나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감히 바꿀 수 있을까? 굳이 이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전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우세요. 인생은 길지 않지만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기에는 너무 짧지도 않다.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감히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만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혼자 여행했을 때처럼 걱정이나 기대와 같은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 외로운가요? 자유로운가요? 더 듣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나는 61세의 나이로 나의 첫 번째 자유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